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제 뉴스입니다. 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100여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부상자도 2,400명이 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중상자들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가늠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진의 규모가 꽤 컸어요. 예, 모로코에서는 지난 8일 밤 11시 11분쯤에요. 중세 고도 마라케시에서 71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무엇보다 주민들이 잠든 심야 시간에 진원이 18km 정도로 얕은 강진이 닥치면서 벽돌로 지은 노후 주택들이 대거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 시간이었다라는 점도 있지만 해당 지역이 강진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었다고요? 예, 해당 지역에서는 120년 만에 최대 규모 지진으로 강진 대비가 소홀해가지고요. 인명피해 등을 키웠다는 BBC가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모로코 구조당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라케시 구도심의 문화유산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다가오고 있죠. 현장 구조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골든타임을 고려해서요. 맨손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제 필사적인 구조에 나서고 있는데요.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진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특히 피해가 집중된 아틀라스 산맥 지역 고지대에서는 도로가 끊기거나 산사태로 막혀서 구급차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강진의 논란대에다가 여진 공포에 질려서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전문가들은 여진이 덜 강력하더라도 강진으로 취약해진 건물이 추가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이고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나란히 연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지진을 겪은 튀르키예도 애도 행렬에 동참을 했는데요. 한편 모로코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차 우리 대표님 77명 모로코 간 것으로 좀 전해지는데 괜찮은 겁니까? 예, 세계 지질공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로코로 출장을 간 우리 국민 77명이 네. 인명피해 없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고정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연구부장은요. 제주와 청송, 진안군청 등 지질총회에 참가한 한국인 77명이 모두 안전한 상태라면서요. 총회가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출국 중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제주도 대표팀과 충북 단양군 대표팀, 무등산팀, 경북 동해안팀 등 관계자들은 모로코에서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0회 세계 지질공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만 네. 8일 밤늦게 모로코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빠르게 복귀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초등학교 교사의 발인 어제 엄수됐는데요. 숨진 교사가 이번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렸네요. 예, 유족 등에 따르면요. 네. 이제 숨진 A 씨는 지난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다가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A 씨 아동학대 혐의는요. 다음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4년 동안의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A 씨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후에 지난 7월 초등교사 노조가 실시한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사례를 직접 작성해서 제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작성해서 제보를 했는데 더 안타까운 점은 이 A 교사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네요. 예, 유족 측은 A 씨가 누구보다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마음을 아파하고요. 교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고 싶어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예. A 씨의 시아버님은 지난 4일 며느리로부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으로 가족 행사에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마지막 통화였다면서 매우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자, 이해 교사 그 누구보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작성한 그 교권 침해 기록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A 교사가 생전에 쓴 교권 침해 기록이 10일 공개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9년도에 이제 친구를 때리거나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는 등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학부모들은 A 교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라면서 또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예.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이 이어져서요. 이제 고인께서는 집 주변 마트와 커피숍 등에서 해당 학부모들과 마주칠 때마다 이제 숨쉬기조차 좀 힘들었다라는 것이 전해졌고요. 당시 A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학교 측에서 수용되지도 않았고 또 아동학대 조사기관에서는 A 교사의 지도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그 기준도 알 수가 없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당시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A 교사의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사망한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한 분노 곳곳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 해당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뭐 미용실, 식당에도 영향을 줬다고요? 예, 두 곳의 영업장에는 100건이 넘는 악플과 별점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식당에는 당신들 때문에 죽었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붙기도 했고요. 케찹 테러를 행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업체가 진짜 그 부모의 가게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신중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겠죠. 자, 다시 본론 돌아와서 보면 이 과정을 쭉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이 뭐 아동의 인권,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이냐 교사의 인권이냐 이게 모순 충돌 개념이 아닌데 네. 계속 이런 좀 이념적인 좀 개념적인 논쟁만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내지는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도 교사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동복지법에 그런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한 면책을 좀 규정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예, 지금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고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단식 10일차에 교원단체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대표는 교육위원회 소관인 이른바 교권사법과 법제사업위원회 소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등의 국회 통과도 다짐하면서 여야 모두 교권보호사법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 9월 정기국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9월 달 통과 가능성은 좀 쉽지 않다. 이게 얘기가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예, 앞서 여야는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요.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고 네. 학부모 등의 민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예. 여야가 교원단체들이 공통으로 요청한 몇몇 사안에 대해선 이견 없이 추진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인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학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폭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고 있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법안 우결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까? 예, 교육계는 생활기록부 기재 법안에 대해 여야가 처리, 미처리 등을 합의하게 된다면은 네. 다른 부분은 비교적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15일에 법안 소위 문턱을 넘으면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얘기입니다. 자, 정치권 독립 유공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홍범도 장군 이념
이게 정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홍범도함 이름 변경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홍범도 장군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로. 예, 홍범도 장군로는요. 홍범도 장군을 모신 대전 현충원 앞에 붙은 길 이름인데요.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 도로명을 없앨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홍범도 장군로 언제 왜 생긴 겁니까? 예, 홍범도 장군 유해는요. 2년 전 카자흐스탄을 떠나서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과정에서요. 예. 대전 유성구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현충원 앞 도로 2km 구간을 홍범도 장군로로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홍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전면 재조사해서 공보다 과가 많다면 이 도로 이름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와 함께 홍범도 장군 흉상 또한 육사가 아닌 독립운동기관이나 현충원에 모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대전시장이잖아요, 지금. 지자체장이 이렇게 특정 이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도 되는 건지, 또 우리 얘기를 했지만 이념 정쟁에 뛰어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광역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예.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런 이념 논란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같은 광역단체장이지만은 뭐 김태흠 충남지사나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견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념 정쟁만을 더 가속화할 뿐 별다른 실익은 없지 않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전시당 입장도 나왔나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요 논평을 통해서 이장우 시장의 발언은 항일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예. 홍범도 기념 사업회도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항일 투쟁 최고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지 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거리 홍범도 장군로 대전시에 있긴 하지만 유성구청 관할 아닙니까? 유성구에 있으면 아마 이런 도로는 구청 관할로 알고 있는데 유성구청장 입장이 있을까요? 예,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네. 유성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의 정용래 아하. 구청장입니다. 소속이 다른데요. 유 구청장은 이장우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명예도로 지정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편 홍범도 기념사업회와 유성구는 어제 흉상 이전 백지화를 위한 걷기 대회를 홍범도 장군로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면 뭐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그 걷기 대회 할 정도면 절대로 이거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자, 한편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국방부 내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예, 국방부와 해군 내에서 아직 의견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해군본부에서요. 네. 역대 참모총장들이 참가한 정책자문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는 10명의 전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홍범도함 한 명 변경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부가 한 명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고요. 국방부도 필요시에 한 명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점을 고려해서 공동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념 정쟁. 자,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저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교권 침해 문제라든지 산적한 민생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도 이런 역사 문제를 가지고 공과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공과라는 것도 평가가 다르지만은 국민 전체 여론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그 공과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보다는 과거 역사 문제까지 소급을 해서 네. 이념 정쟁을 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마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는 계속 이런 이념 전쟁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추구한다라든지 뭔가 이런 정쟁적인 요인들이 자꾸 그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